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대로 따라하면 인생을 효과적으로 빠르게 망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보는 겁니다. 원래 우리 뇌는 아침에 일어난 후 30분에서 45분 동안 코르티솔 호르몬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면서 뇌를 깨우고 에너지를 준비시킵니다. 또한 편하고 멍한 상태에서 나오는 알파파 모드에서 집중과 활동할 때 나오는 베타파 모드로 천천히 이동하게 되는데, 컴퓨터로 치면 지뢰찾기나 메모장 정도를 돌리는 기본 모드에서 포토샵이나 워드 프로세서 같은 작업용 프로그램을 돌리는 작업 모드로 전환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매끄러워야 하루의 몰입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핸드폰을 보면 뇌는 준비도 안 됐는데 SNS와 유튜브가 보내는 정보의 폭탄을 맞습니다. 이는 아직 안정 모드인 준비되지 않은 뇌를 강제로 작업 모드로 들어가라고 엉덩이를 걷어차는 것과 같죠. 또한 우리의 전두엽은 아침에 일어나면 스스로 하루의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데, 핸드폰을 보며 강제적으로 정보의 홍수를 접하게 되면 외부의 정보가 뇌의 우선순위를 덮어쓰게 됩니다. 그 결과 전두엽은 자기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수동적이고 반응적인 모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효율충이 되어 멀티태스킹을 지속하는 겁니다. 회의를 하면서 메시지에 답장하거나 공부나 업무 중에 음악이 아닌 토크 컨텐츠를 틀어놓기, 밥 먹으면서 뉴스나 SNS 보기. 이미 다들 많이 하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아끼고 싶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하지만 사실 뇌는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멀티태스킹은 작업 전환의 연속인데, 이 전환이 일어날 때마다 전두엽은 방금 하던 일을 지우고 새 작업을 불러오느라 마치 컴퓨터를 계속 포맷하고 새로 부팅하는 것처럼 엄청난 부담을 받습니다. 문제는 이런 습관이 장기화되면 전두엽과 해마의 시냅스 연결이 약해져서 집중력과 기억력이 영구적으로 저하될 수 있다는 거죠. 스탠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일상적으로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은 단일 작업을 할 때도 집중력이 떨어지고 뇌의 회백질 밀도가 낮아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뭐 대수인가요? 그렇죠. 지금 우리는 인생이 빠르게 망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는 거잖아요. 세 번째는 백색 소음을 하루 종일 틀어놓는 겁니다. 특히나 대화나 가사가 있는 컨텐츠를 계속해서 듣고 있는 거죠. 이런 컨텐츠는 우리 뇌의 언어 처리 영역을 계속 점유해서 집중력을 분산시킵니다. 하루 중에 뇌는 반드시 멍때리며 잡생각에 빠질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무의식적 사색이 우리에게 갑작스러운 깨달음이나 통찰,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를 가져다 주게 되죠. 끊임없는 백색 소음은 뇌를 쉬지 않고 낮은 효율로 공회전시키며 시냅스의 창의적 연결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냅니다. 점점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것은 불가능하고 남들이 시킨 것밖에 하지 못하는 뇌로 변해가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침대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뇌는 장소와 활동을 자동으로 연결합니다. 주방은 먹는 곳, 책상 앞은 일하는 곳, 침대는 잠자고 쉬는 곳이죠. 하지만 이런 공간의 용도를 섞어 침대에서 일을 계속하게 되면 우리 뇌는 침대에 있을 때 업무와 긴장과 관련된 신호를 내보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침대에 누워도 뇌가 지금이 일 모드라고 착각해 수면 시작이 지연되고 수면에 방해를 받게 되죠. 같은 원리로 샤워할 때 오줌을 싸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샤워 물소리와 오줌을 누는 행동이 결합되면 우리 뇌가 나중에 물소리가 들리면 자동적으로 배뇨 신호를 주게 되거든요. 어쨌든 수면의 질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인생을 망치는 큰 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면 우리 뇌의 청소 기능이 엉망이 되고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찌꺼기가 쌓여서 장기적으로 치매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루 동안 공부하며 학습했던 기억은 장기 기억으로 옮겨가지 못하고 우리 뇌에 잠시 머물다가 날아가 버리고 전두엽이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해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충동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인생을 멀리 내다보고 이성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런 선택을 하는 데 있어 작은 실수도 있어요. 인생 전반에 큰 손실이 나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인가요? 수면이 얕아지면 포만감 호르몬이 줄고 식욕 호르몬이 늘어나 폭식으로 이어지기 쉽고 체중이 증가하였대서 건강이 악화되면 그걸 다시 돌이키기 위해선 어마어마한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할 일을 생각만 하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기에 앞서 머릿속에서 거창하게 계획만 세우고 끝나거나 아니면 할 일 목록을 예쁘게 만들어 놓기만 하고 끝나는 거죠. 우리 뇌의 작업 기억은 한 번에 4개에서 7개 정도밖에 정보를 잡아두지 못하는데 계속 할 일을 머릿속에만 쥐고 있으면 우리 뇌의 인지 자원만 소모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서 실제 실행력은 떨어지게 됩니다. 예쁘게 목록만 꾸미고 실행은 안 하는 경우에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계획 만족감이나 착각된 생산성이라는 함정에 빠지게 되죠. 계획을 세우거나 목록을 만드는 순간 내가 이미 절반은 해낸 것처럼 도파민을 분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작 행동으로 옮길 에너지가 줄어들게 되죠. 계획을 할 때에는 너무 큰 노력을 들여서 상세히 하기보다는 적당한 노력을 들여 커다란 아웃라인을 만들고 달려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저는 꼼꼼히 온 힘을 다해 매우 상세한 계획을 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 인생이 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이 중 몇 가지를 실천하고 계신가요? 지금까지 제가 한참 인생이 망하고 있을 때 하고 있었던 5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고잉 어버버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